알아두면 좋을 세법과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지만 실수하기 쉬운 세금 문제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생생상담소 세금 박사 용렬 씨에게 물어보아요 시간입니다. 최용렬 세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세금 문제를 알아볼까요? 네, 최근에 국세청에서 자주 실수하는 양도소득세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양도세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세법의 개정이 아주 빈번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실수로도 큰 금액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데요. 예. 발표된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어떤 세금인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때 그 부동산의 시세 차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시세 차익이 더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최소 6%부터 최대 45%까지 상당히 범위가 넓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예.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꼭 거주해야 되는 집이나 오래 농사를 지은 농지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반대로 투기성이 있는 다주택자나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군요. 맞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2년 이내에 단기간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네.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추가로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년 2%씩 최대 30%까지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들도 놓치지 말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아주 사소한 실수로도 큰 금액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자주 실수하는 사례로는 우리 양도세는 시세 차익에 따라서 납부하는 세금이다 보니까 예. 시세 차익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할 때 매매 계약서와 양도할 때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차익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네. 부동산을 취득하고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에는 간혹 취득 당시에 매매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가 있을 수 그럴 있습니다. 때 간혹 있죠. 네, 맞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세법에서는 공시시가의 상승 비율만큼 매매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계산을 하는 환산 취득가액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예. 이 제도는 쉽게 말해서 취득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세법에서 정한 산식대로 취득 금액을 추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군요. 맞습니다. 공시지가와 현재 공시지가의 그 상승 비율만큼의 차이에 따라서 하는 건데 네. 취득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를 살펴보면 취득 금액이 충분히 확인 가능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환산가액을 사용해서 추징을 당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왜 취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신고를 하나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양을 받거나 분양을 받은 상가나 아파트의 경우입니다. 네. 이때는 실제 분양을 받을 때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분양했던 건설사에서 최초의 분양 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남아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납부했던 취득세 영수증을 확인하면 금방 실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제 거래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겠고요. 네. 두 번째는 실제 거래 금액과 환산 취득가액 중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해서 신고하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환산 적용 방식은 어느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제 거래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불리를 떠나서 무조건 실제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실제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나요? 네, 실제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는 주유소나 임대용 상가를 본인의 사업장의 회계장부에 기록을 해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회계장부의 기록도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2006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실거래가액을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액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등기부등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2006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무조건 실제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도 많던데 이런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네, 농지를 양도할 때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일반 상식으로 농지를 양도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농지는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농지에 대해서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농사를 지어서 농촌 지방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라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 양도세를 감면받는 조건들이 제법 까다로운 편인데요. 아, 그 요건들을 살펴보면 우선 농촌 지방에 정착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8년이라는 충분히 긴 시간을 첫 번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8년. 맞습니다. 오. 또 농촌의 발전을 위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이 아니라 녹지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보전 지역에 해당하면서 네. 양도하는 당시에 현재 농지로 쓰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농지를 야적장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위성사진 등으로 확인이 된다면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아, 실제 농지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 보통 식당 옆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도 그런 많거든요. 경우 많죠. 그래서 그러면 안 반드시 되는군요. 위성사진을 확인한다는 점도 꼭 아셔야겠고. 위성사진까지. 맞습니다. 와, 네. 마지막으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농지 근처에 살면서 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 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 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감면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농지 감면은 그 혜택이 1년에 1억, 5년에 2억으로 상당히 큰 편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검증 과정도 상당히 촘촘한데요. 아, 감면 요건을 검증할 때는 공적인 서류를 위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농지원부, 또 지역 농협에 관련된 조합원 증명서나 비료, 농약 구입 영수증과 같은 영수증과 직불금 수령 내역까지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걸 이제 증명하는 그런 맞습니다. 서류네요. 네. 만약에 이러한 공적인 서류가 없이 네. 마을 이웃들에게 경작 사실 확인서와 같은 사적인 서류만 받아오는 경우에는 농사를 지었다는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부실한 증명으로 세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래 납부해야 될 세금의 20% 정도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서 감면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농지 감면을 최대한 다 받기 위해서 꼼수를 쓰는 경우도 있나요? 맞습니다. 이 농지의 경우에는 1년에 1억, 5년에 2억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예. 따라서 상당히 큰 금액이 큰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에 1억 원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지를 팔아서 세금이 2억이 나온다면 네. 1억 원은 감면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1억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양도할 농지를 쪼개가지고 절반은 올해 팔고 나머지 절반은 내년에 판다면 각각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농지를 쪼개서 양도하는 게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방식이 이제 세금을 1억 세금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럼요. 국세청에서는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네. 세법에서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두 개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 경제적인 실질이 하나의 거래인 경우에는 실질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농지를 쪼개서 파는 것은 감면을 부인당하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해서 2024년부터는 아예 법으로 금지를 시켜놨는데요.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연속된 거래로 보고 1억 원을 한도로만 감면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래를 하실 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이 말이 상당히 무섭게 다가가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생생상담소 세금박사 용렬 씨에게 물어보아요에서는 자주 실수하는 양도세 추징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최용렬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